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내용은 스트래티지 관련된 소식하고 기타 여러 가지 소식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 봤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비트코인 트레저리 부분에 있어서 MSTR이 쏘아 올린 자금 공이라고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24년도부터 25년도 때까지 어마무지하게 많이 샀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나머지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가담을 해서 더 많이 매입을 하고 있다라는 게 증명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포지션이 조금은 바뀔 수 있을 만한 애들 위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채굴회사들이 좀 체력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채굴회사들에 따른 포지션이 더 이제 매도세는 좀 줄거나 또는 더 매입하는 형태로 레버리지를 써서 매입하는 형태로 요즘 동향이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한 실적도 생각보다 잘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기대감이 많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후발주자에서도 이제 보게 되면 이런 채굴회사들에 따른 성과들이 여기 보시게 되면 이런 성과들이 여기에서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에도 이제 매도세에 따른 추이는 가격 방어선 라인만 잘 지켜준다고 하면 채굴 회사들은 그렇게까지 많이 던지려고 하지 않는다. 오히려 더 많이 몰려고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근거도 지난 2024년도 때부터 대부분 그런 행동을 좀 많이 보여주었고요. 가끔 이제 시장이 패닉셀이 나왔을 때만 좀 뭐 사전적으로 던지는 그런 형태만 나왔을 뿐, 그 전 때까지는 이제 대부분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스테이킹 부분에 따른 추이도 여전히 이제 계속 참여하려고 하는 참여 비중이 증가를 해주고 있다라는 점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12월 말부터 구매가 급증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여전히 공매도가 조금 묻어져 있긴 하더라도 여전히 이 150달러 정도에 있는 이 구간대에서는 상당히 가격의 방어 라인 구간이기 때문에 그 이상 내려오기에는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월 달 정도도 이제 대부분 중순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이 시점에서도 이제 중요한 내용들이 하나 둘씩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건 이제 앨런 머스크 쪽을 일단 보게 되면 알 수가 있는데요. 이제 본격 베팅에 참여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앨런 머스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의 경우의 수 부분에서도 뭐라도 하나 좀 터져 나가는 형태로 좀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지난 2022년도 때 잠깐 좀 물량을 일시적으로 조금 축소를 했던 추이도 있긴 했지만 그다음부터 포지션은 그대로 좀 그냥 홀딩하는 형태로 가져갔지만 앞으로는 여기서도 충분히 이제 부가적인 요소로 이제 들고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머스크의 X 부분도 거래 기능을 도입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제 시스템 기반을 뭘로 할지 대비해서 차라리 그냥 이쪽으로 그냥 선택을 해놓고 이제 발전을 좀 가져가 보자라는 포지션을 이제 선정을 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 빡빡이 형님 장풍차오가 이번에 큰 거 올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또 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가장 우려 섞였던 내용들은 거의 다 지나갔고요. 이제 2월 달에서 3월 달에 남아져 있는 내용들에서 어느 정도 유의미한 상승에 있을 만한 임팩트 있는 그런 내용들이 좀 나와 주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1, 2분기 부분의 방향성을 제대로 못 잡을 경우에는 여전히 이제 기대했던 거와 달리 좀 다른 방향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 2분기의 IPO 부분에 따른 자금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그 전에 서클로 우리가 확인을 했었죠. 6월 달에 올라갔던 패턴이 오히려 나머지 알트들에 따른 동향도 같이 움직였던 패턴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을요. 그걸 잊지 않고 우리는 좀 기억을 해두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환율이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것도 환율 계속 이야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아무리 방어를 한다고 해도 방어할 수 있을 만한 한계값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여전히 1,400원 초반대면 환전을 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투자에 임해야 된다라고 제가 누차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1,400원 밑으로 내려간다라는 전제 조건은 뭐 다른 거 다 집어치우고 그냥 깔끔하고 심플하게 볼 수 있는 건 금리를 2번 내렸을 때 빼놓고서는 1,400원 밑으로 내려가기가 상당한 까다로운 부분이 존재를 한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RWA 부분에서도 이제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알트들이 좀 많이 보여준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도 이제 보게 되면 이제 비들 펀드나 그 다음에 피델리티 디지털이나 이제 슈퍼 스테이트나 뭐 이런 쪽이 이제 서클도 보이고요. 뭐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제 여기서 어 추가적으로 이 RWA 시장도 이번 2026년도 때 상당히 기대를 저도 많이 하고 있는 실장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게, 앞으로 이제 중간 선거가 남아져 있기 때문에 이 중간 선거에 따른 추이에서도 유리하고, 그 다음에 생각보다 우리에게 약간의 베네핏을 줄 수 있을 만한 환경적 요건에 따른 추이를 분명히 발표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당연히 이제 그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영향을 좀 충분히 받을 것 같다라는 힌트를 저는 얻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주택 가격이 좀 비싸다라고 해서 주택 대출 부분이나 이런 추이에서도 MBS 부분에 따른 채권을 최대한 절제하면서 제어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그것이 일부분의 해소를 시켜 주었어요.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우리가 좋아할 만한 그런 행동들을 분명히 이번 정책에서도 일시적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1월 1일 기준점에서도 감세에서도 신차 구입 대출 이자 세금 공제 계획 발표를 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는 이런 부분을 좀 보셔야 된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MSTR 쪽도 여전히 셀러 형님은 계속해서 매수를 가담을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연초 대비보다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가져갈 수는 있긴 하겠지만, 저번에도 이 그래프를 보면서도 설명을 드리기도 했었죠. 오히려 내려갔었을 때에는 뭉탱이로, 이렇게 뭉탱이로 크게 질러주었던 포지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라갈 때는 더 많이 매입을 하는, 이렇게 더 많이 매입하는 포인트를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때도 그래왔고 이때도 그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공통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포인트는, 그러면 어디에 좀 집중을 해야 되냐면, 이렇게 뭉텅이로 샀던 평균값 에버리지 가격 추이를 뽑아가지고 만약에 자산 관리를 한다라고 하면요, 크게 문제되지 않고요. 오히려 이 평균 가격 추이만큼의 이렇게 중간중간마다 이렇게 낙폭이 잠깐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평균 가격 추이에 계속 머물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크게 흔들리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MSTR이 최근에 여기서 자료에서는 없지만 기존에 이제 현금 재고율을 엄청 많이, 현금성 자산 재고율을 엄청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준비금이 생각보다 많이 쌓여놨기 때문에 그 우려와 불식시켰던 추이를 어느 정도 커버를 칠 수 있을 만큼은 준비가 되어져 있다. 이 말의 의미는 26년도도 꾸준하게 매입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체력과 능력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어느 시점에서 매입을 할 거냐가 중요한 것이지, 이 모델링이 깨진다라고 보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모델링이 만약에 깨진다라는 것은 자산 운영사들에 따른 수익성이 엄청나게 급격하게 빠지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영향을 같이 줄 수가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그게 AI한테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어떠한 특정 자산이 무너지면서 이제 반사 이익보다 똑같이 도미노적으로 무너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도 간단한데요. 최근에 캐피탈,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는 그런 캐피탈이나 자산운용사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대부분 AI 투자 비중을 많이 늘려놨기 때문에 특정 자산군 추이에서 대부분 많이 문제가 발생을 했었을 경우에는 자금 조달 부분이나 투자 조달 추이에서 여러 가지 또 등급이나 그 다음에 문제점이나 현금 흐름에 또 그런 게 많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같은
그런 자산 카테고리에 지금은 좀 머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 뭐 코인, 그다음에 뭐 주식, 지수 이런 부분, 그다음에 원자재 부분도 뭐 여기에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리플은 나름대로 성장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리플도 IPO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번에 보게 되면 2050년도 한 개당 40억 원 정도 간다. 운영사들이 세 가지 상승 동력을 뽑았다고 하는데요. 그게 이제 무역 결제 수단으로 점유율이 조만간에 열리게 될 것 같다라는 주장이 좀 있기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비트마인이 이번에 스테이킹으로 1,300억 정도 수익을 확보를 했다라는 것과 여전히 스테이킹 대기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점이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습니다.